안녕하세요. 조이풀 빌리지의 마중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딸과 함께 누워있는데 딸이 저한테 퀴즈를 하나 내더라고요. 아빠, 요즘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엄마 아빠의 잔소리? 뭐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틀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엄마 아빠의 그 발자국 소리랍니다. 발자국 소리하고 그 다음에 방문 여는 소리, 이 두 가지라고 우리 딸이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국의 보편적인 아이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은즉슨 이렇습니다. 밤에 일과가 끝나고 집에서 방에서 몰래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안에서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문을 여는 순간 이제 안 한 것처럼 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이유들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 여는 소리, 이 두 가지가 제일 요즘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고리 이렇게 돌리는 소리라 할까요? 손잡이 돌리는 소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문을 아무 때나 노크 없이 여는 부모님들의 행동입니다. 과연 그 행동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부모님이 문을 그렇게 노크 없이 여는 것은 내가 내 자녀 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노크하면서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일찍 아이들한테 손에 쥐어지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어른들의 세계를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춘기가 좀 빨리 옵니다. 그리고 성인물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방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자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보면 안 되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그걸 감시하고자 그냥 일부러라도 아무 때나 문을 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참 문제가 많은 행동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스마트폰을 주워놓고 감시하기 위해서 문을 아무 때나 연다. 참 주는 것과 감시하는 것과를 동시에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아이는 그 스마트폰이 강화될 것이고 스마트폰에 애착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해놓고도 안 한 것처럼. 학원에 아이들이 와서 하는 행동들 보면 집에서 대충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는 방이 따로 있을 때는 최소한 스마트폰을 주어줬다면 한 2학년부터는 아이 방에 노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뭘 하던 그 안에서 추스리고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될 어떤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어린아이들이 밤에 스마트폰을 방에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일단 자제시켜야겠죠. 그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계가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열리고 호기심의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밤새서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반드시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고 들어가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계는 반드시 밖에 놓고 들어가는 이런 습관들을 해놔야 됩니다. 컴퓨터도 거실 쪽에 놓고 방에서는 잠만 잘 수 있게 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그 기계가 없이 혼자 잘 때도 아이들이 혹시 방에서 자기 성기와 자기 몸을 만지면서 자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아이들 방에 들어갈 때는 항상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게 놓고 하라는 반드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나이부터 이 성을 배운 적이 없고 또 어두운 곳에서 혼자만의 어떤 은밀한 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이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성의 푸른아우성이라는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자녀의 성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를 좀 아이들 좀 보내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하여튼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지식을 갖고 있어야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더 불안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짓을 할까봐 더 감시하고자 문을 열고 또 돌발 행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여러분의 성생활은 어땠습니까? 성생활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런 호기심도 다 성생활일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그때 어떻게 그걸 푸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지 이걸 감춰서 나쁜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자기의 횟수도 알려주고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되는지, 자기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교육하면 온통 머릿속에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늘 얘기하는데 제가 구성의 프로나우성이라는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여러분이 좀 교육을 받고 아이도 그 캠프에 좀 보내시면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눌리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 구분 없이 무례하게 들어가는 부모님의 행동과 아이들이 들어가는 핸드폰의 문제점까지 한꺼번에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고 부모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거 없이 내 느낌대로 교육할 때 아이는 망가질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된 곳에서 집중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점들은 제가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린 나이에 전자기기에 노출하는 방법은 제발 거실에 놓고 오픈된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방에는 절대로 갖고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늦게 사줄 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것을 권하면서 아무튼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소통이 잘 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